안녕하세요. 정심 소개드립니다. 지난 시간은 제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락강 세미나 7 대상 이 사물 이 단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물 다스팅 시작하겠습니다. 다스팅이라는 것은 원래 그 사물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물이라는 건 디자하를 얘기하는 거, 디자하. 사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일반적인 사물로서의 사물이고 가시적인 사물이죠. 두 번째 사물은 불가시적인 사물인데 그건 무의식의 언어 구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언어 구조, 이게 사물이에요. 디자하. 이 무의식에 억압된 언어 구조가 만들어내는 표상, 이게 자포슈텔룽이라는 것이죠. 사물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물 표상에 단어가 입혀졌을 때 그것을 Wortvorstellung, 단어 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락강이 사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 사이의 대립이라는 진정한 의미와 관련하여 어떤 애매모호함과 불충분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스팅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현실 원칙과 쾌락 원칙 사이의 대립. 나는 쾌락 원칙으로 나의 쾌락을 극대화시키길 원하는데 현실 원칙은 나의 쾌락의 극대화를 제재시키는 것이죠. 제재하는 거예요. 금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애매모호함과 불충분함,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부적합의 문제. 이 부적합의 문제를 어떻게 여하이 해결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다스팅의 윤리적인 실천, 다스팅을 향한 윤리적인 실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모호함과 불충분함은 기표의 순서, 심지어 언어의 순서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며 특수한 기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호함과 불충분함이라는 이 부적합의 문제가 억압되어 있는데 이 억압된 부적합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로운 기표. 근데 그 새로운 기표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며 특수한 기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을 구조하고 있는 그 억압된 기표를 대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긍정적이며 특수한 기표, 이거를 확보해야 우리는 이 불충분함의 문제, 이 부적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물이라는 단어는 법과의 어원적 연결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 및 지정으로 나타나는 무언가를 암시한다. 다시 말해서 사물, 디사하, 사물은 법적 절차, 심의 또는 법적 토론의 개념과 관련된다. 다스팅은 법적 절차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구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스팅이 보다 근원적인 것이죠. 사물이라는 거, 이거는 그 억압된 언어 구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법적 절차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 절차, 심의 또는 법적 토론, 이런 것과 관련된다는 것이죠. 주체의 역사 경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주체의 역사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담론 과정, 그걸 이제 법적 절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의 또는 법적 토론이라는 게 무슨 이 사법적인 어떤 이 연구 사법적인 어떤 세미나에 가가지고 무슨 토론하고 이런 무슨 소송해서 법적 절차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언어적 절차, 언어적 심의, 언어적 토론, 이것과 관련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물은 철저하게 기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체와 기표의 관계 속에 사물이 있는 것이죠. 다스팅이라는 것은 법적 절차보다는 그러한 이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구조다. 이건 아주
궁극적인 의미의 그 어떤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는 전통의 축적된 경험, 과거의 여러 세대에 걸친 축적된 경험을 추적하기 위해 언어적 탐구는 심리적 현실을 특징 짓는 발전을 전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임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과거의 그 축적된 경험이라는 여러 세대에 걸친 축적된 경험이라는 것은 언어적 탐구를 통해서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언어적 탐구를 통해서. 그래서 무의식적 현실, 그게 심리적 현실이에요. 이게 심리적 현실이라는 게 이게 무의식적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 현실. 이게 무의식적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특징 짓는 발전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 뭐냐? 언어적 탐구다 이거죠. 언어적 탐구. 동시에 기표의 사용에 주목하는 현재의 관행은 우리에게 무한히 소중하다. 현재 우리는 딩과 대상과 자하, 사물이 사용되는 방식에 훨씬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자하 역시 딩과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의무시되는 것. 우리의 어휘에서 남성 간의 갈등의 상징적 질서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해설을 써놓은 거예요. 이 사물이라는 거, 이건 구체적으로 말해서 근친상간과 존속사례의 욕망의 억압과 관련된 사물화된 기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 거세 과정을 통한 욕망의 주체로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 근친상간, 존속사례의 욕망의 억압과 관련된 사물화된 기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간 거세 과정을 통한 욕망의 주체로의 전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여된 기표의 구조는 반드시 이미지를 띄우게 되죠. 그게 바로 자흐포아슐링이에요. 그 사물표상. 그 사물표상이 단어를 입었을 때 단어표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단어표상이 주어졌을 때 담론 과정을 통해서 이 단어표상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어떤 포슐링스 레프레젠탄트, 즉 표상의 대표자를 만날 때 그 표상의 대표자가 바로 워르트 포슐링, 단어표상을 구체화시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포슐링스 레프레젠탄트, 표상의 대표자를 담론 과정을 통해서 발견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자허라는 것은 근친상간과 존속사례의 욕망에 억압된 기표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물의 표현인 자포아슐링, 사물의 표현 또는 표상. 사물의 표현, 표상인 자포아슐링이 모든 경우에 워르트포아슐링이라는 단어의 표현과 반대되는 프로이드의 기사에서 무의식의 해당 구절과 관련이 있다. 즉, 이 연관성은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다는 락강의 명제를 뒷받침한다. 사물표상과 단어표상은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억압된 기표 구조가 자하라고 그랬죠. 디자하, 사물. 억압된 기표는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고 자포아슐링을 형성한다. 그 억압된 기표 구조는 바로 표상을 띄우는 것이죠. 포아슐링을. 그게 자포아슐링이라는 것입니다. 정신분열증의 세계는 이러한 억압된 기표의 지리멸렬이라는 병리와 정확히 관련이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자기의 억압된 기표가 구조를 이루고 있지 못해요. 억압된 기표들이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신경증지 정상인들이고, 정신분열자들은 이러한 그 억압된 기표의 구조가 없어요. 그냥 지리멸렬해요.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신분열증 환자들은 이 재생에 문제가 있어요. 기억의 재생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억압은 이 기표 외에는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는다. 억압은 기표의 억압이다. 억압의 근본적인 상황은 주체와 기표의 관계를 중심으로 적된다. 억압은 기표의 구조의 다름 아니다. 프로이드가 강조했듯이 무의식과 의식에 대해 정확하고 분석적인 의미로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오직 그러한 관점에서만 가능하다.
무의식은 언어처럼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뭐가 생겨요? 증상이 의식화되는, 증상이 의식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식 세계에 나타나는 증상을 추적해 들어갈 때, 탐색해 들어갈 때 우리는 무의식의 언어 구조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기피의 억압이라는 관점에서만 무의식과 의식의 무의식과 의식에 대해 정확하고 분석적인 의미로 말하는 게 가능하다. 기표의 억압이라는 관점에서만 무의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의식에 대해서 말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 정신분열증은 재현의 문제에 봉착한다. 이 재현, 이게 기억입니다. 이게 기억. 기억. 재현의 문제에 봉착합니다. 무의식의 언어 구조와 의식 차원에서의 담론 과정을 통한 기능으로서의 언어 작동은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어야 되죠. 무의식의 언어 구조는 억압된 언어 구조고 구조화된 언어의 세계 아니에요? 의식 차원에서는 담론 과정이라는 게 있는 것이죠. 담론 과정을 통한 어떤 의식 기능으로서의 언어 작동, 이건 구별돼야 돼요. 이렇게 구별 지을 때 비로소 무의식에 작용하는 요소들이 조직화된다. 그러니까 담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확보할 수 있느냐? 무의식의 언어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무의식의 언어 구조를 대표해서 해석할 수 있는 Vorstellungsrepräsentanz, 표상의 대표자를 얻게 되는 것이죠. 표상의 대표자. 그 사이에 전체 경제를 지배하는 연결, 촉진이 설정된다. 그러니까 무의식 언어 구조와 의식 차원의 언어 구조 사이에 촉진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반응, 촉진이라는 기능이 바로 무의식의 언어 구조와 의식의 언어 구조를 연결하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촉진이라는 게. 무의식의 언어 구조의 표현인 이 Sachvorstellung, 그리고 그것을 단어화했을 때 Wortvorstellung, 이거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물과 단어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지잭의 가장 순간 히스테리 환자 우리 하고 있는 거, 거기 상징화 단계 보면은 1단계가 바로 사물은 단어에 의해서 살해된다는 것이죠. 단어는 사물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징화 1단계죠. 바로 이 사물을 단어가 살해하는 것이에요. 사물은 기표와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이미지를 제거할 때만이 기표의 상징화와 대체가 가능해진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사물은 디자카라는 것은 기표와 그 기표가 만들어내는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미지. 그 이미지가 기표의 구조를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이미지가. 그래서 우리가 사물 중에서도 기표를 바꾸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그 기표와 연합되어 있는 이 이미지, 이 감정이나 이 표상의 세계, 요걸 갖다가 분리시켜서 요걸 갖다가 버려야 돼요. 무시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물을 구성하는 기표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지각할 때 우리는 이 기표를 체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미지가 기표에 쫙 달라붙어 있는데 기표를 체인지하려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이미지 때문에, 그리고 이 이미지에 결합된 감정 때문에 이 기표의 교체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매우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미지를 갖다가 격리시켜야 돼요. 떼내야 돼요, 이걸. 그래서 기표 자체를 대체시켜야 돼요. 그렇게 될 때 Sachvorstellung이 Wortvorstellung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에요. 촉진에 의한 조정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촉진, 반응에 의한 Sachvorstellung의 Wortvorstellung으로의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요 사물에서 기표와 이미지를 구분해낸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걸 구분해야만 상징화와 대치가 가능해져요. 상징화와 이 대치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기표와 이미지의 분리가 중요하다. 기표는 그에 맞는 표상, 즉 이미지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기표가 만들어내는 요 표상, 이미지, 요거를 분리시켜야 돼. 이 기표와 이미지는 연합되어 있는데 주체는 이 연합을 분리시키고 환상횡단을 해야 하고 기표의 대체를 이루어야 한다. 예. 인간 세계의 사물은 단어로 구성된 우주의 사물이며, 예. 상징적 과정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인간은 어떤 동물도 접근할 수 없는 종류의 상징적 과정에 사로잡혀 있다. 이 상징적 과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만이 사물을 상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만이 세계를 상징화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것은 상징화한 범위 안에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그 사건을 우리가 해석한 만큼만 아는 것이에요. 그 사건 자체를 아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전체를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한 만큼만 아는 것이, 상징화한 만큼만 아는 거예요. 예. 근데 요거는 동물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거예요. 상징화 과정이라는 거. 상징화 과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이건 인간만의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자흐는 분명히 산업의 산물이자 언어의 지배를 받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다. 예. 사물이라는 것. 사물이라는 것은 산업의 산물인 동시에 산업의 산물인 동시에 언어의 지배를 받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거예요. 이게 사물의 특징이에요. 이게 디자흐의 특징이에요. 산업의 산물이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끼친 어떤 이 악영향,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그 충격, 어떤 상처, 어떤 그 외상이지만 동시에 언어의 지배를 받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에요. 언어의 지배를 받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언어로 이 산업의 산물인 이 자허를 언어로 해석할 때 그때 이 자허는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인간 행동의 사물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의 죽음. 근데 사물이 완전히 죽지 않아요. 단어가 사물을 죽이지만 단어가 사물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일부분 죽이는 것이죠. 일부분 죽인다는 것은 일부분 해석한다, 이해한다, 소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어의 지배를 받는 인간 행동의 산물이에요. 상징화 과정의 산물이에요. 상징화 과정의 산물이 바로 자허예요. 동시에 이건 근원적으로 산업의 산물이다라는 것은 우리 역사의 산물이라는 얘기. 역사의 산물이다. 인간 역사의 산물이다. 인간 역사의 경험의 산물이다. 그게 산업의 산물이라는 뜻이에요. 인간 역사, 주체의 역사의 경험의 산물이며 그 경험에서 억압된 기표들의 산물이요. 이게 디자허죠. 사물은 항상 표면에 있고 항상 설명의 범위 내에 있다. 사물이 열매를 맺는 활동이 모든 인간의 행동에 종속되고 내포되어 있는 한 그 행동은 전이적 질서에 속한다. 그러나 완벽한 설명, 항상 설명의 범위 내에 있는데 완벽한 설명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완전히 죽일 수는 없어요. 아니 내가 텔레비전을 안다고 해서 텔레비전의 전체를 내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해석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건의 전체를 액면 그대로 아는 건 아니잖아요. 예. 사물은 항상 표면에 있어요. 표면에 있다는 것은 의식적으로 우리가 상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죠. 예. 이 설명의 범위 내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전의식적 질서에 속한. 왜? 의식활동이 있으니까. 낱말은 그것이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는 정도, 사물 옆에서 자신을 설명하는 정도, 언어의 이해, 실제로는 명령의 이해, 그 자체로 지배되는 행동이 사물과 분리되는 정도만큼 상호적 위치에 있고 객체를 제공한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낱말이라는 것, 단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자신을 분명히 표현하는 정도, 구체적으로
자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정도, 또 사물에 대해서 자신을 설명하는 정도, 사물에 대해서 사물 옆에서 그 사물을 설명하는 정도, 그 언어에 의해 실제로는 명령에 의해서 그 자체로 지배되는 행동이라는 건 뭐예요? 이 상징화하는 행동이에요. 상징화하는 행동, 사물을 상징화하는 행동, 사물에 대해서 언어로 명령을 통해서 상징화하는 행동, 이게 그 자체로 지배되는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 행동이 사물과 분리되어 있는 정도만큼, 다시 말하면 사물과 격리되어서 사물을 말하자면 어떻게 한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 거리를 띄고 사물을 객관화시키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분리되는 정도만큼 상호적 위치이고 객체를 제공한다. 즉 대상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객체를 제공한다는 것은 그 객관화를 제공한다. 객관화. 이스티사하, 사물을 객관화시킨다는 것이죠. 객관화시켜야 더 정확하게 사물을 상징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언어는 그 표현과 명령을 통해서 사물을 객관화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상화시킨다. 대상에 대한 언어 발화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 네, 아까 그 뭐라고 그랬어요? 언어라고 그랬고 명령이라고 그랬죠? 예. 여기 언어에 의해 또 명령에 의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어와 명령에 의해서. 언어와 명령에 의해서 사물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물을 지배한다는 건 뭐죠? 사물을 객관화시키고 분리시키고 대상화시켜서 내가 포섭한다. 이해한다. 해석한다. 포섭한다. 내 상징적 그 구조 안에 포섭한다 이거죠. 따라서 자하와 보르트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연결하는 게 아까 그 바누엔이라고 그랬죠. 바누엔, 촉진. 그들은 부부를 형성한다. 다스팅은 이것과는 달라요. 이 사물과는 달라요. 락강은 현실 원리에 대한 이 과학적 심리학 초고에 주어진 구절과 그것이 본질적인 요점인 부인 또는 디네게이션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것에 대해 언급을 지적할 것이다. 뭘 지적하겠다는 거예요? 다스팅을 지적하겠다는 것이죠. 현실 원리, 다스팅과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있어요. 부인, 왜 부인할까요? 왜 부인할까요? 불만족하니까, 부적합하니까 그 만족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이, 나 그것 가지고 만족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만족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이 딩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것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의 말에 의문을 갖게 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딩은 언어로 포섭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벗어나 있다 이거죠. 다스팅은 뭔가 다른 게 있다. 이건 궁극적 욕망의 대상이에요. 궁극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다스팅. 궁극적 욕망의 대상이 뭔지 주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주체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간 범위가 이게 한 55페이지 정도까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이해가 잘 되셨죠? 이 자하와 다스팅, 오늘은 그 자하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다스팅에 대해서 나오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